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요즘요, 이 코로나 독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독재.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정권 유지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4, 5일 전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 한상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입니다만 그분이 아주 잘 밝혔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대톡 이걸 말하면 국가가 통제하면서부터 너무 국민을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심하죠. 또 역대 약간은 뭐 나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 정오심을 이용해가지고 나치 독재를 확립하듯이 이런 거 예외 국가라고 한다. 명칭이 좀 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코로나로 살판났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코로나 때문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 실정, 여러 가지 안보 실종 이런 것이 부각되기가 어려웠던 측면에서도 코로나 덕을 받고, 그다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대민 접촉이 어려워지니까 선거운동을 또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돈을 100만 원씩을 주는데 4인 가족끼리는 그 사실 뭐 국민이 낸 돈이죠. 정부가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준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하여튼 그거 가지고 선심 써가지고 덕을 봤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그래서 지금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이미 광화문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것처럼 얼마나 지금 소동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앞으로는 10월 3일에 집회를 못하게 한다는데 이 헌법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이 국민의 기본권은 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뭐를 유념하라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또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가 너무 왜곡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양심의 자유 자체를 종교의 자유, 요즘은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그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종교 자체를 금지하는, 즉 그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이 정권은 지금요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죠.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한테요 코로나19 치료 비용 46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질병에 대한 방역의 책임은 국가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그 질병을 옮겼다면 이는 형사 책임도 져야 되고 민사 책임도 져야 되죠. 그게 아닌데요. 자기가 집회를 했다 이게. 코로나 옮기려고 집회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 때문에 옮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그거는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요 횡포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횡포를. 근데 뭐 총 비용이 뭐 130억 들었다나? 130억 들었는데 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6억 원에 대해서 46억 원 손해보상을 청구했다는데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8.15 집회 앞으로 10월 3일 집회 이런 거 관련해서 저는 뭐 이번 추석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저는 지금까지 정부의 이 방역 정책에 저는 최대한으로 순응했고 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저는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환상진 교수 지적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너무 정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 때까지 이걸 지켜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요 정부의 과도한 이 방역 지침 요구에 대해서 국민이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어떤 시골 의사라는 사람이 장문에 글을 썼던데 그 어디 내가 후배한테 들었더니 그 의사 이름이 정윤섭 씨라던가요. 그분이 썼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단, 이 검사나 이런 게 굉장히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점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유령을 이용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측면이 저는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스웨덴 같은 데는요 전혀 이 지금 뭐 마스크 쓰고 하는 이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좀 확산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웨덴 같은 데는 이런 걸 뭐 집단 면역이라고 집단 면역. 그래서 이 마스크 쓰고 뭐 사회적 거리 두고 뭐 이런 거 계속 해가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만 막으면 다 국민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즉 코로나 방역 때문에 다른 부문의 국민의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면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독감 때문에 전부 다 안 걸리려고 하면 다 집안에만 앉아 있으면 독감 전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집안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거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한테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 이거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통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발언을 해서 이러한 이 부당한 국민 탄압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하니까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의 다른 부분에 특히 경제적인 삶, 지금 경제적인 삶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인천에서 그 두 어린이가 불에 타 죽은 것도 결국은 이 학교 등교를 안 하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만 하다가는 다른 부분이 다 삶이 파괴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정권은 지금 코로나를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 순치되어 있다. 이게 한환상 교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서유럽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의 코로나 독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
금년 추석 때까지는 이 정부의 방역 수칙대로 따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